반갑습니다. 문성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6월 모의고사 시험지 가지고 이제 오늘 독서 부분 살펴볼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쉬운 편이었어요.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쉬웠어요. 왜? 일반적으로 수능 국어에서 난이도를 결정하는 게 물론 상대적이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학이 어렵고 뭐 요즘 화작에서 말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독서가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본 시험지에서 뭐 BIS 비율 같은 거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자기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뭔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성적이 조금 부족하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 뭐 약점이 뭔지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보완해서 9월에는, 그리고 진짜 수능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6월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분명히 성적 오르고요. 9월 이후에도 성적 오르고, 우리 수능은 11월이 아니잖아요. 12월이니까. 예, 그것도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번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공부 방법을 크게 바꾸진 마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꾸준하게 하면 되고, 단지 조금 늦게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원래 성적보다 조금 떨어졌다면은 점검할 필요는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이제 차차 각 영역별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랜만에 이제 1년 만인 거죠. 오랜만에 이제 평가원 시험지를 봤는데, 계속 이제 사설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하다가 올해 처음인 거죠. 예, 올해 처음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자마자 이렇게 넘겨봤는데, 뭔가 좀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 그런 걸 살펴보는 거지. 그런데 딱히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는 게 이제 가장 파격적이었던 게, 뭐 예를 들면 문학에서 가는 문학 이론이 나오고, 나다는 그 이론을 적용하는 어떤 예제 작품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다면은 독서에서 과거제 나오는 부분에서 가와 나로 지문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근데 그게 문제 난이도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좀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리고 94년 수능, 그 수능 초창기에 이런 형태였어요. 원래 독서가.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얘기입니다. 초창기 수능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굳이 얘기하자면. 그리고 앞부분에서 화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부터 모의고사가 더 어려웠어. 등굣길 안전에서 약간 말릴 수 있었어요. 등굣길 안전에서. 근데 그거 실수 안 했다면은 그냥 요즘 나오는 화작 패턴이에요. 보기가 좀 길어지긴 하죠. 지문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가는 장문이 나오고, 어떤 학생이 쓴 글, 건의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는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대화하는 화법도 나오고, 다는 다시 그걸 토대로 쓰는 어떤 장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화작 통합의 어떤 추세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국어가 변형되는 게, 독서와 또 이제 화작이 선택으로 바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언어매체 교과서라는 게 있어요. 그 언어매체 교과서의 영향을 좀 보여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지. 몇 번이더라? 그 문어 구어 나오는 거 있었죠. 예, 문어와 구어가 뭔지 몰라서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다음 문제도 좀 내신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분명히 내신스러운 문제예요. 이런 건 좀 과도기적인 게 아닐까. 내년은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문학은 어제 했어요? 예, 지연쌤이랑 뭐 하셨겠지만, 지연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동별곡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그 반가운 사람은 되게 반가웠겠지. 근데 분명히 내가 제목은 아는데, 정철도 아는데, 나는 우리 고등학교는 이걸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어요. 관동별곡은 수능에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죠. 근데 2번밖에 안 나왔을걸요. 정철이 7번 나왔어요. 수능에 7번 정철이. 물론 다 관동별곡 2번, 삼위인곡, 송미인곡, 그 다음에
그 시조도 나왔었고 다양하게 나왔지. 그래서 이런 게 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제목 들어봤고 뭔지 아는데 해석이 안 되고 뭐 그런 경우에 좀 답답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집중해서 잘 처리했을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 추세는 아니었는데 내년부터 변화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해석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수능 고전 시간은 100% 연계였어요. 그래서 EBS 교재에 있는 고전 시간만 공부하면 됐는데 이제는 작가 연계 아니야?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국현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EBS에 있는 작품 말고 뭔가 기본적인 고전 시간을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본적인 고전 시가 있잖아요. 뭐 그 소빌리러 갔다 거절당하는 누앙사라든가 면항정가라든가 삼인곡 송민곡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수특에 삼인곡 있었다면 송민곡 당연히 공부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춘곡도 포함돼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고전 시가 정리 언제나 늘 얘기하지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뭐 무난했죠. 또 문법 어제 수비쌤이 하셨어요? 네, 뭐 그럼 이제 하시겠지만 무난했어. 근데 내가 1교시 끝나고 나서 국마쌤이 먼저 오시더니 아, 너무 쉽지 않아요? 하면서 이번 1등급 컷 97이겠는데? 이러시는 거야. 너무 쉬운데? 그래서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좀 쉬운 느낌은 있었어요. 나도. 그런데 아, 그 문법 마지막 문제 그거 애들 다 틀 것 같지 않아요? 띄어쓰기 문제. 나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 띄어쓰기 문제 이거 좀 그런데 싶었지. 근데 그걸 잘했다면 나머지 문법 문제는 정말 재수없게 얘기하면 중3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세국어 그거 뭐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문법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나란말싸미라고 했을 때 후민정음의 제일 첫 구절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치? 나라의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나라의 말이, 그치? 해석을 할 때 나라. 이게 뭐란 얘기예요? 관역격 조사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역격 조사 앞에 나라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무정명사일 때 시옷을 쓰고 그러면 유정명사일 때 관역격 조사 의나 아래를 써서 이렇게 체크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쓰면 앞에가 음성, 얘를 쓰면 앞에가 양성, 모음조화 철저하게 시켜야 되니까 15세기니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동물은 유정명사, 사람, 동물. 식물은 무정명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추가로 뭔가 기억한다면 부티앗, 부티앗. 핸섬이 아니라 부처가 이제 당연히 높여야 되는 대상이잖아. 부처님이잖아, 부처님. 그러니까 예, 부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가끔 읽다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왕도 당연히 높여야 되니까. 그치? 예. 이런 거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되게 쉬운 시험이었는데 또 누군가한테는 또 여전히 어려운 시험일 수 있으니까 예, 자기가 이번에 결과가 좀 잘 나왔다면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열심히 하고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면 예, 부족한 만큼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공부를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치? 분명히 오를 수 있어요. 뭐 실망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읽다가 뭐 이렇게 찢어버리고 싶은 지문이나 문제는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즘 되게 긴 지문이 추세인데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그치? 다른 과목들은 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점수 있구나. 근데 나는 나영 풀었거든요. 그 감독 들어가서 100분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좀 내가 풀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면서 이제 봤는데 그 경우의 수라고 해야 되나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 공구하는 거 그 빨간 공 뭐 빨간 공 근데 분수야 그게. 그래서 이게 원래 분수였었나? 할 것 같은데 그냥 좀 그림 그렸어요. 예, 낙서라고 돼 있으니까. 영어는 그 듣기에서 그 남자 수제 비누 사는 남자 비누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그거 10만 원어치 산 거 아니에요? 10만 원어치? 그렇지. 20달러짜리
짜리 뭐 2세트에다가 뭐 이렇게 큰 걸로만 3개에 글쎄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국어보다 또 영어 잘하는 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독서 봅시다. 앞에 과거제 얘기 보시면은 6번에서 그러니까 16번에서 21번 16번에서 21번 보시면 과거제고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수능 특강 연계예요. 수능 특강 연계. 과거제가 나왔었어. 근데 수능 특강은 과거제는 과거제인데 수능 특강 대부분의 내용은 그 과거제를 개혁하자는 유형원의 공거제 얘기였어요. 그 유형원의 공거제는 과거제라는 거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세습이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 이제 여기 나오지만 근데 공거제는 학제를 개편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단계를 밟은 사람이면 유형원의 주장대로는 아마 진사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사원을 다닌 사람이면 7급, 8급, 9급 공무원에 그냥 주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나온다 정도인 거지. 이거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조금 더 나아간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어제 너무 몸을 많이 썼더니 지금 피곤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잔디 깎고 앞에 나름의 어떤 조그만 천이 흐르는데 집 옆에 그거 풀 정리하고 막 그러냐고 피곤하고 하도 긴장했더니 그 풀 정리할 때 장화 신고 뭐 나름 준비하고 약 뿌리고 하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개구리가 나와. 그래서 긴장하고 이제 있느냐고. 개구리 나올까봐 긴장하네요. 네. 피곤하네요. 자, 그 애매하죠. 무섭다와 싫어하다 그게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네. 그래요. 자, 뭐 어떻게 알았어? 자, 가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면 가와 나의 내용은 상충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은 상충,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과거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과거제라는 건 논술시험이죠. 조선 문과의 나라고. 그리고 이게 사실 고려부터 시작된 거죠. 광종? 예, 이중기였나? 네. 지은이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그죠? 예. 거기서 이제 출발된 거죠. 그리고 중국도 역시 하고 있었고요. 자, 첫 단락은 편하게 읽으면 돼요. 첫 단락은 우리가 편하게 읽으면 돼. 기본적으로 과거제 개념에 대해서 나와. 그리고 뉘앙스를 찾으면 돼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긍정으로 가는 거죠. 공개시험인 과거제고 그 다음에 딱 한 단어만 체크한다 그러면 합리성인 거지.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왜 합리적이냐?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이니까. 사실 봉건 시대야말로 가장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집안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니? 할아버지가 누구니? 증조할아버지가 누구니?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아버지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제도였다는 거야. 두 번째 단락.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을 지친데 이게 한 문장이야. 한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릴 이유도 없는 거지. 지문이 쉽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문이 길어져도 부담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져도 부담이 안 돼. 자,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이어져요. 즉 과거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첫 단락에 우리가 합리성의 동그라미라도 쳤다면 두 번째 단락에 어디로 화살표를 내려야 돼? 그치? 개방성으로 화살표를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합리성이 개방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재고라는 게 뭐예요? 높였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나 수준 같은 걸 높여줬다는 얘기지. 어휘, 재고. 그리고 하나 더 나와요. 공정. 이것도 공정성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그치? 과거제는 합리성, 개방성, 공정성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방성만 나름 이해를 하면 열린 시험이었다는 얘기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지. 아마 평민도 참여할 수 있었을걸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말이 돼? 뭐 농사짓기 바쁜데 무슨 과거 시험이겠어?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사회적 유동성이란 말이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유동이라는 건 고정돼 있고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지. 합격자는 극히 적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지문 많이 봐서 알겠지만, 유념해야 되는 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거기 개방성 밑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100% 열려있는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죠.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100정들은 시험 볼 수 없었겠죠. 100정, 뭐 천민, 뭐 이런 사람들.